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연금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과연 나의 연금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연금소득과 종합소득세란 주제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세금은 과연 어디에 속하는 세금일까요? 소득세법 4조에 근거한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첫 글자만 따면 이배, 근사, 연기입니다. 연금소득은 바로 이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금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단위인 연금소득 금액은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적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지급하는 연금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국민연금법 49조에 따라 받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이며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노령연금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결국 노령연금만 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소득공제를 받기 시작한 2002년 이후 보험료 납입분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노령연금 수령자도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만약 노령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적연금이란 연금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을 의미합니다. 연금 계좌에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계좌인 IRP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는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1,800만 원이지만 추가로 IS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과 1주택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을 1억 원 한도로 연금계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입을 했다고 해서 전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과 한도액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기준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입니다. 한도는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IS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의 10%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한도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연금계좌의 납입 금액 중 한도 금액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고 이를 초과한 납입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세법에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액을 원천으로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 계좌 안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 과세이연 퇴직금, 운용수익이 섞여 있습니다. 납입금액의 원천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연금 인출 순서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연금 수령 한도 초과 시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인출 순서 첫 번째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금액입니다. 이는 세액공제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인출 순서 두 번째는 이연퇴직 소득으로 퇴직소득의 70% 또는 60%로 분리 과세됩니다. 인출 순서 세 번째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으로 1,500만 원까지는 3.3에서 5%로 분리과세합니다. 69세까지는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부터는 3.3%로 원천 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1,5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에 신고해야 하지만 2023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16.5%로 분리과세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세율은 15%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인 것입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64조의 4에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적 연금소득의 15%,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그 외의 다른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적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였다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방법과 단일세율 16.5%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을 비교하여 세금이 적게 산출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공적연금과 달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아니므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를 들어 연금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달 2002년부터 불입분인 공적연금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이죠. 또 사적연금은 월 200만 원, 연간 2,400만 원을 수령할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사적연금은 2,400만 원이므로 1,500만 원이 초과되고 있네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또는 16.5%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합니다. 어떤 게 유리한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모두 종합소득을 선택한 경우죠. 연금 수령액을 보면 공적연금 600만 원, 사적연금은 2,400만 원으로 총 연금 수령액은 3,000만 원입니다. 이때 연금소득공제는 79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소득공제율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금소득공제도 무한히 해주는 것이 아니고 900만 원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 수령액이 3,000만 원이고 연금소득공제가 790만 원이었죠. 이때 연금소득 금액은 2,210만 원이고 소득공제에 인적공제 150만 원을 해주면 과세표준은 2,06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183만 원이고 이때의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주면 소득세는 176만 원, 지방소득세는 17만 원 해서 193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분리과세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분리과세 선택은 사적연금만 분리과세 하는 것이고 그 외 소득은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연금 수령액이 공적연금 600만 원, 여기에 연금소득공제 450만 원을 제하면 연금소득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이때 인적공제 150만 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이 0이므로 다른 종합소득은 공적연금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은 0입니다. 대신 사적연금 16.5%로 분리과세 했기 때문에 2,400만 원에 대해서 15%로 곱하면 360만 원이고 지방소득세는 36만 원입니다. 총 합쳐서 세금이 396만 원입니다. 네, 어떤 게 더 크죠? 네, 분리과세한 게 훨씬 크죠. 왜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한계세율이 15%, 또 분리과세로 했을 때 15% 동일하지만 소득세율은 보시면 알겠지만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이 뭐냐면은 처음에 1,400만 원까지는 6%고 1,400만 원을 초과해서 5천만 원까지는 15%를 적용합니다. 결국은 이 유효세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산출세액 183만 원이 나왔지만 과세표준 2,060만 원을 나눴을 때는 8.8%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분리과세세율 15%보다 적으므로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업소득이 6천만 원, 2002년부터 불입분인 공적연금이 연 600만 원, 사적연금이 연 3천만 원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이때도 똑같이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것인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인가를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선택을 했다면 사적연금을 포함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공적연금 600만 원에 사적연금 3천만 원이라서 총 3,600만 원이고 연금소득공제는 850만 원으로 연금소득금액은 2,7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을 더하면
종합소득 금액은 8,750만 원이고 여기에 소득공제 150만 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은 8,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은 한계세율이 24%를 적용해서 1,488만 원입니다. 표준세액 공제 7만 원을 빼주면 소득세는 1,481만 원, 지방소득세는 148만 원, 총 1,629만 원이 세금이 됩니다. 이번에는 분리과세 선택입니다. 분리과세 선택은 다른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사적연금만 16.5%로 분리과세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연금 수령액은 공적연금 600만 원이 있죠. 여기 연금소득 공제 450만 원을 빼면 연금소득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6천만 원을 더하면 종합소득 금액은 6,150만 원이고 여기에 소득 공제 150을 제하면 과세 표준은 6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을 곱하면 864만 원이고 여기에 표준세액 공제를 7만 원을 빼주면 소득세는 857만 원, 지방소득세는 85만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사적연금 분리과세된 세금을 더해야 되는데요. 사적연금이 3천만 원이었죠. 이 3천만 원에 15%를 곱하면 450만 원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는 45만 원입니다. 이 세금을 모두 더하면 1,437만 원으로 어떤 게 더 세금이 적게 나올까요? 네, 이번에는 분리과세된 경우가 훨씬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좌측에 보시면 종합소득세를 선택했을 때 한계세율이 24%가 되었습니다. 이는 분리과세 세율의 15%보다 높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최근 예규를 바탕으로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판정할 때 소득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 2025년 아주 따끈따끈한 예규입니다. 질의 요지를 보면 거주자 갑은 연간 사업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세법 제64조의 4, 제2호의 세액계산 특례를 선택하여 15%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1, 23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판정 기준인 연간소득 금액의 합계액에 위 사적연금소득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회신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의 제3항 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 연금소득 외에 연금소득, 즉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64조의 4, 제2호를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자의 부양가족을 판정할 때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본공제 대상자의 부양가족을 판정할 때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비과세, 분리과세는 소득금액의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연금저축 및 IRP 적립금을 중도 인출, 연금 후에 수령을 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과세가 될까요? 이는 16.5%의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민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가 될까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에는 해당이 됩니다. 다만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세 번째,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나요? 현재는 공적연금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적연금소득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세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2002년 이전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건강보험료는 부과됩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잘 참조하셔서 연금소득이 있으신 구독자님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잘 신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